문제는 이 정치 쇼도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왜? 일단 지금부터는 저게 실패한 쇼인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미 저기를 내려갈 때부터 윤석열은 매우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저께까지 감기로 생방송 간담회도 못 갈 정도로 아팠잖아요. 근데 쌩쌩해져 갖고 전용기차를 타고 저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간담회 약속한 것도 날릴 정도 감기가 심했는데 하루 만에 나서 간 거죠. 미라클. 미라클이죠. 자, 문제는 여기 가서 한동훈을 만나는 그 여러 가지 동영상들과 화면을 봤을 때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칩니다. 어쩌라제님 또 네.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어쩌라제님은 거의 홍길동이야. 아니면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어쩌라제님이. 봅시다. 이거 1분 13초니까 네. 한번 볼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헌동훈 입장에서 아씨 쇼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심정인 거죠. 눈보라가 저렇게 치는데 아니 이때 네. 좀 만나면 안 돼? 정말 머리에는 눈 하나 달라붙질 않는군요. 자, 보십시오. 표정. 어? 자, 눈은 안 보죠? 눈 안 보죠? 예전에는 신년이사 때는 네. 서로 웃지도 웃고, 않아요. 서로 웃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 옆에 수행을 해도 한 2발 정도 넉넉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옆에 지근거리도 내주질 않은 상태죠. 이 상인들이 이거 영상 보면 진짜 올라가라고 해서 다 네. 올라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전에 이제 대통령이 임석하기 전에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들에게 이거 상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음이가 여기서 4시간을 준비를 한 세레모니 안에 상인들을 만나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없었던 거야. 근데 거짓말로 2분 다 오신다고 해갖고 저기에 무려 4시간, 5시간을 감금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희망고문하게 감금을 해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요. 대통령 눈앞에서 치워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같이 놔뒀을 때 뭔가 원망스러운 소리가 나오거나 그렇지. 항의가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일이 발생할까봐 눈앞에서 그냥 미리 치운 거야. 그리고 분명한 건 이 행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방문의 가장 큰 취지는 뭐다? 화해하는, 봉합하는 모양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불편 상황 안 펼쳐지게 미리 알아서 다 조치를 한 거지.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마인드가 만신창이에요. 왜냐면 이미 한동훈이 개겼다라는 걸 알고 있고, 한동훈이 해임 요구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이미 탄핵 사유를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이미 나를 뒤통수를 쳤네라고 하는 어떤 심정적인 불만이 들어있는데, 당정에서 이제 하도 요구를 하는 거지. 이거 갈등 때문에 또 떨어진다. 빨리 봉합하는 모양새라도 보여라 그래갖고 급하게 이 행사를 만든 거예요. 진짜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만 만든 게 아니라 동시 타임으로 건의는 나서갖고 당이 원한다고 하면 사과할 수도 있다. 제2부속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등등 태세를 약간 바꾸는 듯한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당이 사과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당 안에서 김건희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놈 누구야? 그 방울 달 수 있는 놈이. 한동훈. 아니지. 아니, 아무도 없어. 못 따라줘. 아무도 못 따라. 누가 따라. 지금 그 상황에서 건드려봐. 그걸 못하니까 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건드릴 놈 있으면 건드려봐.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따를 수도 있어라고 던져놓는 거지만 저거는 말로만 서비스하고 만일에 나한테 사과 얘기 꺼내는 놈은 전부 다 작살내버릴 거야라는 협박인 거예요. 그거지. 그래, 사과? 네. 누가 사과를 얘기했니? 그놈들부터 내가 잡아줄 누가 테니까 나와. 비대위에서 사과 얘기를 꺼내었어? 요거가 되는 거죠. 나와. 내가 아주 그놈들부터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둘은 이미 이 임계점을 넘었고요. 지금 윤석열이 저러고 가는 거는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과 김건희의 싸움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국제전에서 전면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김경률이 하나에서 싸움이 붙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전면전으로 넘어갔어요. 김경률도 나 사퇴 못해. 왜냐면 둘이 봉합을 하려면 김경률은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치워야 되는데 한동훈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김경률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완주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경률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 이걸 치우게 되면 공천 권력, 그러니까 지금 건희한테 가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동훈이한테 가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갖고 중간에 있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만일에 김경률이 치워지면 역시 건희네. 그리고 전부 다 한남동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도 절대 양보를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이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MB 쪽하고 합의가 돼야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늘 말씀드렸지만 김경률이 완주를 하느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승부의 판정이 난다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이제 버티기로 가는 걸로 되는 거고 만일에 이제 김경률은 한 석에 불과한 거예요. 어차피 될 것도 아니야. 지금 김경률이 나왔다고 해서 마포에서 되겠어요? 정청래 의원이랑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김경률을 갖고 무력 시위를 해봤는데 되든 안 되든가 무력 시위를 해봤는데 한동훈이 이겼어. 그러면 건희파 쪽에다 주대려고 했던 애들이 다 한동훈파로 넘어온다는 거지. 따라서 이제 김경률이 중요하지 않아.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경률이 빼고 제가 대신 마포 갈게요 할 놈은 없단 말이야. 그래? 마포는 네가 해. 그러고 그냥 죽을 거기 때문에 진짜 대구나 어디 뭐 강남이나 이런 알짜배기 있는 쪽에 공천을 바라는 애들이 누구한테 갈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나 한동훈 중에는. 그러니까 벌써 원희룡이를 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벌써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희룡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면 똑같아. 네. 어차피 원희룡이도 자기 사람 공천에, 김건희를 위해서 모든 공천권까지 건희가 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짐에 있는 의원들 지금 전부 다 바로 반대표 던져서 특검으로 몰아 넣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야 차기 비대위원 네가 해라고 누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못해요. 겁이 나서. 결국 한동훈이 끝까지 이거를 밀고 나가게끔 하면서 한동훈이 말을 듣게끔 한동훈의 캐비넷이 김건희 쪽에서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엔 카톡을 까면 김건희가 이기고 주가 조작을 까면 한동훈이 이깁니다. 누가 먼저 찔르냐의 문제인 거죠. 아니 그냥 둘이 같이 찔러야지. 서로 빨리 까. 그게 문제야. 이것들이 정면에서는 못 찔러요. 그래서 항상 등을 노리고 있거든. 근데 서로 지금 이제 서로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등을 노릴 틈이 없는 거야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세력. 조중동이라는 애들이 자기네들도 여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조중동은 MB고 이미 한동훈한테 넘어갔어요. 그래, 한동훈한테 이미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말 그대로 추악한 비밀을 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도 죽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자기도. 여기서 다 반응하지 마. 사람만 잡혀가게 여기서 다 반응하지 마. 뭐가 추악한데요? 뭐가 추악한? 뭐 카톡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상상이죠, 상상. 네? 그렇지. 별난 생각. 일단 이 정치,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가 터져도 상관없어. 네. 어차피 하지만 죽으니까. 어차피 뭐 나는 뭐 아니면 도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근데 정치인한테 이미지에 진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만 딱 꺼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 뭐 20번 남은 아무것도 아닌 증거가
꺼내져 나오기만 하면 그냥 한 방에 간다는 거야. 그러게 20번남이라고 까졌는데도 전혀 타격을 안 조용하네. 받고 정치하네. 아무래도 이제 총각이고 워낙에 이제 그 악성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저기가 악질이기 때문에 아. 오직하면 20대 여성 지지율이 1%겠냐고. 어차피 여성들한테는 기대도 안 해. 없으니까. 기대치가 없어. 1%도 오른 거예요. 오른 게 원래 그래요? 0%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의가 놓게 되면 가십거리가 터지는 거고요. 동훈이가 꺼내놓고 나면 검찰 캐비넷이 수사 기록이 열리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벌써부터 이제 전 공무원, 그러니까 검찰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왔어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직무와 관련한 일종의 감찰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특수부를 비롯한 이게 행정부 안에서 그 일종의 인사 이동 내지는 보직 변경이 새로운 장관이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지명만 한 상태에서 현재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썰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파 썰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어지면 한동훈이도 팔다리를 잘려.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는 너무 궁금해서 빨리 좀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터져서 예. 그래서 저는 꿀잼이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 금요일에 양측에서 동시에 펴진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간다고? 왜냐면 금요일이 디데이거든요. 왜 왜 금요일 날 빵 터뜨려야 주말 내내 공식 답변 없이 가십이 막 돌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어느 쪽이 던질 것인가. 양쪽 다 던져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던지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 갖고 던질 거냐.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근데 궁금하긴 하다. 결국 검찰 캐비넷은 조중동이나 언론을 통해서 터질 거고요. 건의가 던져 올리는 거는 국민일보라든지 문화일보? 문화일보라든지 머니투의 박종진 기자는 윤석열 쪽입니다. 신문보다도 뭔가 유출된 동영상, 무슨 파일 이런 식으로 TV조선 아니겠어요? 네, 시중에 흘러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널A TV조선을 예상하셨습니다. 저는 건희 네. 사랑의 페이스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 갖고 너무 약하지 않나요? 너무 약하지 않나? 강신업 쪽으로 갔다. 강신업 복귀했으니까. 쪽에서 뭔가가 터져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귀한 이유가 있다. 네. 팬클럽. 네. 오늘 한동훈이 김건희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직답을 피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그 충남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같이 타는 거잖아요. 아마 조인트 까였을 거예요. 네, 거기서 조인트 까이면서 꼬리를 좀 내리는 모양새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워낙 이제 칼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칼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여봤는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수싸움이 대단히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현 권력을 갖고 있는 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따라서 빨리 해야 돼요. 예. 오늘부터 그대로 놔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총선 때까지 그대로 그냥 유지했다가는 윤의 최종 목표는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백한석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길 생각은 1도 없고 자기 아이들로 윤의 아이들로 백한석만 똘똘 뭉쳐서 딱 해놓으면 탄핵도 모면할 수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백한석만 내 새끼들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두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총선 전에 아마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거 작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이 모든 부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공직자들에 대한 일종의 공무 점검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성향 조사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민주당 쪽이야, 국진당 쪽이야, 이거를 조사를 한대요. 물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영향이 있지만 실제 오늘 기사에 나온 게 모든 부처 복무기강 점검 착수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정치권의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놈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중요 직무에서 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겠다고 하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숙청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만한 인원들을 다 감찰할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 그러니까 현재 있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현재 검찰총장을 이원석을 어떻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견제할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윤석열의 식구들은 실무에 없어요. 이게 한동훈 들어오면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수의 애들은 전부 검찰에서 나와버렸어. 대통령실 가거나 뭐 지금 선거 준비하러 그렇죠. 가거나 뭐. 선거에 공출로 나왔거나 나왔기 때문에 사실 현재 검찰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애들은 한동훈 라인에다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옛날만큼 영이 안 선다는 거야, 현재 검찰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이 계속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법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판사를 비롯한 법원 인력이 부족해갖고 시니어 제도를 부활을 시킨대요. 즉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거 판사로 영입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사법농단 했던 방식과 똑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6개월, 1년짜리 약식 판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선관위원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공무원들을 활용한 부정선거의 준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시스템은 누군가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시니어와 주니어와 현역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조계의 큰 손들, 김앤장을 비롯한 옛날에 이제 박영수를 비롯한 예전부터 법조계의 우병우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선거를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간판을 윤석열을 시킬 거냐, 윤석열이 아니지, 김건희를 시킬 거냐, 한동훈을 시킬 거냐를 놓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는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럴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지났다는 거지. 지났죠. 예. 한동훈 쪽으로 급격하게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이 유리한 게 그 탄핵이 만약에 된다면 한동훈 입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그 사람이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 대통령이 나가라더라. 이거를 한동훈이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뭐 90도 인사하고 뭐 깨갱한다고 해도 이 인사하는 것도 웃긴 게 왜 이재명 대표 욕해놓고 앞에서 팍 인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쫄보라서 정면에서는 정말 무조건 얘기 목에 못해. 숙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인사하면서도 야, 니 나한테 달렸어. 그래, 지금 탄핵 사유를 걸어놓고 네. 건들면 내가 탄핵시킬 수도 있어. 그래, 지금 그거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힐링 타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재관 후보님은 오늘 2시간 하시나요? 네, 예, 아. 예, 예. 그날은 조퇴한 거였고요. 네, 예, 예, 예. 오늘은 폴로 할 겁니다. 네. 네.